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성객과 귀경객, 여기에 여행객까지 몰리며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정체가 낮보다는 다소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요 도로의 CCTV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은 귀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행선 흐름은 좋아진 반면 상행선은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나들목 부근도 상행선이 차들로 빽빽하게 많이 막혔습니다. 설날인 오늘은 연휴 기간 중에 차량이 가장 많이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연휴 전체로 보면 지난해 설보다 교통량이 3%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늘어난 정체는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네, 일단 귀성길 정체는 오후 8시에서 9시쯤이면 완전하게 해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귀경길 정체는 조금 아직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보단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내일 새벽 2, 3시 정도는 돼야 정체가 완전히 풀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서 9시쯤부터 다시 귀경 행렬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러 늦게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출발하면 언제쯤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20분, 대구에서는 4시간 29분 걸립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40분, 대전에서는 3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광주까지는 3시간 50분 등으로 이동하기 수월하시겠습니다. 이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도심 유명 관광지는 연휴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서울 광장에 모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떡국을 함께 나눴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자 한자 새해 소망을 적어봅니다. 간절한 마음을 고이 접어 소원나무에 매답니다. 어떤 소원 빌었어요? 소원은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되기. 부모님과 함께 투호를 던지고 난생 처음 떡매치기도 경험합니다. 찍고 밀고 자 이거 삼색이 한 번 더. 맞아. 한아름 끌어안은 윷을 하늘 높게 던져 새해 운세는 어떤지 점쳐봅니다. 설날을 맞아 도심에서 열린 축제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나들이 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올라갔지만 포근해진 날씨 덕분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서 이렇게 나들이 오니까 더 부담스럽지 않고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여러 전통놀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 대전이 7.7도, 광주 9.3도, 대구는 9.2도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 설을 맞은 유족들은 오늘 서울광장에 합동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떠난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명절이 여전히 낯설지만 울음은 삼키고 대신 그 곁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국을 나눴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설 연휴에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고 남양주에선 성묘 갔다가 실종된 노인이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 지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로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집 문을 여니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고 옆에는 술에 취한 30대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백한 겁니다. 형사분들이 CCTV만 있거든요. 찾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손님으로 왔는지. 음주 사고로 교도소에 있다가 한 달 전 출소한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남성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면서도 왜 그랬는지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맨발의 할머니는 힘이 빠진 듯 움직임이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옷을 입히고 등에 업습니다. 할머니 손 한 번만 제 손에. 치매 증상이 있는 이 할머니는 어제 오전 10시 40분 실종됐습니다. 남편 묘지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원을 찾았다가 가족들이 차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사라진 겁니다. 실종 8시간 만에 3km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엔 서울 용두동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60대 여성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진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보내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변경을 요청받은 중진들은 수용했지만 본격화될 경우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입니다. 네가 가라 험지. 이 하와이면 손들고 가겠는데 험지라니요. 요즘 국민의힘에선 네가 가라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악역을 맡은 장동혁 사무총장 3선 이상 중진들에게 험지 나가달라 요청 중인데요. 당사자들의 반응은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순순히 가겠다고 하는데요.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네가 가라 부산 북강서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박민식 전 장관을 상대로 내리 2연승을 거둔 곳이죠. 국민의힘은 만만치 않은 상대니 부산시장 출신 5선 중진을 붙여보겠다는 겁니다. 서운하죠.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섭섭한 마음도 많고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많이 섭섭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가라 경남 양산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으로 20대 총선 때 분구된 이후 모두 민주당에서 당선됐습니다. 현역은 경남지사 지낸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은 역시나 이 경남지사 출신 중진으로 맞불나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나이로는 후배지만은 도지사로는 선배거든요. 선배한테 예의를 좀 갖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동아마을 있는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받은 조혜진 의원도 당황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선 요청, 후 수용. 이런 방식으로 중진 면을 세워주고 양지엔 신임들 내보내 자연스럽게 지역구 재배치하는 윈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당내 비주류만 험지 보내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저는 비주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가 가라 험지 시즌1 일단락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거라 했지만 조만간 시즌2 예상되는데요. 몇 사람에 관해서도 좀 요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부산의 조경태, 울산의 김기현 의원 거론되죠. 관건은 여당 텃밭 대구 경북 중진인데 이 같은 TK로 옮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어떤 식의 명분 있는 교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께서 직접 출마를 요청하신 것인지 지도부라고 그냥 말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은 해석이 다르게.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다 지도부한테서 걸려온 전화에 흠칫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공천 놓고 친명 대 친문, 신경전 아슬아슬한데 공천관리위원장의 한마디가 기름을 부었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명계 중진은 부채질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가리킨 거죠. 임 전 실장,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불쾌함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중립적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항명을 하고 정치할 결심을 하고 그걸 이용한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탓해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그럼 나도 총선 나오지 말라는 소리냐 되물으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검찰총장 시절 띄워준 추미애 전 장관 책임은 없냐, 이런 말까지 나오며 개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험지가라는 국민의힘, 나오지 말라는 민주당, 총선 앞두고 곳곳에서 부들부들 나 떨고 있냐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관광객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였는데 이처럼 최근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자 뉴욕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총을 꺼냅니다. 현지 시간 8일 저녁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행 3명이 물건을 훔치려다 직원에게 들키자 이 중 1명이 총을 쏜 겁니다. 옆에서 쇼핑하던 37세 브라질 여성 관광객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I just heard the gunshot and then everybody run. 총격범은 추격하던 경찰관에게도 2발 더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15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불법 이민자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민자 무리가 뉴욕 경찰을 집단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인적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뉴욕시는 불법 이민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a job to determine if a person is here as a migrant or asylum seeker, should determine if they're found guilty and they do their time, they should be deported. 불법 이민자 문제는 올해 미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전 세계 20대 남녀 사이에 지난 세대는 없었던 정치적 이념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이념차는 더 큰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곧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새로운 성별 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입니다. 같은 Z세대, 20대 또래지만 여성은 보다 진보적인 반면 남성은 덜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Z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성향 격차가 40%포인트, 독일은 30%포인트, 영국은 25%포인트가량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남녀의 이념 차이가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20대 남녀의 이념 차이 5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갈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 한국을 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매체의 보도 과연 믿을만 한 걸까요? 우선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부터 따져봤습니다.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분석해 진보와 보수를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GSS 조사에 참여했던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는 해당 기자에게 관련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재현이 안 돼요. 더욱이 KGSS 조사엔 애초에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남녀의 정치적 성향이 갈리긴 하지만 기사와 달리 둘 다 진보 영역에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도 36%포인트로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해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는 40%포인트. 이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놓은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우리나라 20대 남녀의 정당 지지 성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창원 교수는 세대별로 남녀의 보수, 진보 정당 지지율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했습니다. 0보다 큰 값은 여성이 더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0보다 작은 값은 남성이 더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걸 나타냅니다. 전 연령층으로 보면 남녀 간의 지지 정당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20대만 따로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진보 정당 지지가 남성보다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2021년부턴 이대남 표심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20대 그 남녀에서 특히 남성의 보수당 지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그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때 여성이 좀 더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커졌었는데, 이때부터 여성은 진보 정당, 남성은 보수 정당으로 정치적 성향이 확연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만 해도 이대남과 이대녀는 한마음으로 진보 정당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15년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이 이성 혐오로 변질되면서부터입니다. 일베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았습니다. 여자 일베로 불리는 메갈리아. 2021년 보수정당에서 이준석이란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며 이대남을 하나로 정치 그룹으로 묶어낸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오히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20대는 대입과 취업, 승진 등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젠더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이 이거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낮은 경쟁과 더 질 좋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젠더 갈등을 사실 정치적인 자원 삼아서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이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대남의 3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이대녀의 42%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요즘 공연계에선 이 작품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배우 신구 선생님, 박근형 선생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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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신구, 박근형 선생님 모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누구신가? 의상이 너무 이런 쾌하고 인터뷰하신 적이 처음이시라면서요. 처음이죠. 근데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입고 여기 있으니까 편해요, 마음이. 이런 거는 아마 젊은 사람들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라고 그러면. 네네. 근데 우리 쪽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형님이 오케이. 근데 너무 멋지세요. 그럴까요? 지금 어쨌든 이 의상 그대로 연극을 하시는 거죠? 물론이요. 네. 조금 더 가감된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분장만 조금 더 하는 정도로만. 예. 그렇죠. 두 분이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추고 계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정말 연일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 좀 그 인기를 사랑을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실감하죠. 처음 몇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해가 거듭될수록 매진이 된다니까 네.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저도. 그래요? 그게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확 달라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 기분 좋으셔서. 처음이에요. 배우를 한 지 한 65년 차 되지만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 우리 연극사에도 이렇게 50회가 전회가 매진되는 것도 이거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형님하고 저는 네.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결과겠죠. 두 분께서 이제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란 건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와, 총 50회, 주 6회 공연에 원캐스트. 극도 사실 난해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일정까지 이러니까 정말 이걸 하겠다라는 게 마음먹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네. 또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뭐 여건이 신체적으로나 또 이 정신적 기억력이거나 이런데 그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 데서 좀 망설였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는데 이 기회 놓치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무리를 했다 싶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 형님은 가끔가다 그 말씀을 하는데 겁이 덜컥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요. 마지막일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의미죠. 어지간히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래. 희망을 줘야지 젊은이들한테. 아이고, 네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네. 너무 하고 싶으니까 더더군다나 형님이. 그래 나는 얼마나 좋아요. 나는 편지요. 형님이 함께하기에 더 하고 싶으셨다. 그럼요. 예. 그러셨군요. 이번이 첫 호흡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연극 요번은 처음이니까 뭐 워낙에 또 베테랑이시고 워낙에 또 아유 과찬.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눈빛만 봐도 알죠.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요구하시는지도 알고 눈빛을 금방 보면 아니까 금방금방 고쳐가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 파트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구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같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네. 과찬이라고 전. 마사지기로 마사지도 해주신다면서 인터미션 때 그 사이에 또. 손수 가져와서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너무 고맙죠. 형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찬물 끼얹는 거죠. 어디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꼭 형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이, 사랑하시면서 왜 말씀은 또 그렇게. 아프시면 안 되죠. 절대. 그렇군요. 근데 순간적으로 대사가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럴 때 애드리브로 어떻게 대처하실까도 이 관록의 배우들은 어떻게 대처하실까 궁금해서. 그 임기응변이랄까 가까운 대사 단어를 잘 찾아내요. 그래서 넘깁니다. 그냥 비슷한 대사를 이렇게 쓱 넘기시는. 형님,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그렇다고. 근데 전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막히면은 그냥 막히는 대로 어제 또 찾으려고 애쓰는데 우리 박근영 씨는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아내서 그걸 다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기시는군요. 그게 또 영업 비밀이었다. 오늘 새로운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신구 선생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대사로 우린 전부 미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미쳐있는 놈도 있지라고 꼽으셨습니다. 이걸 꼽으신 이유가 꼭 내 얘기 같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이 연극을 선택하고 나서 평생 다른 직업 하나도 가져본 적 없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만 생명의 줄처럼 이것만 붙들고 있으니 내가 날 보면은 좀 미친 놈 같아요. 이렇게 살지 말고 좀 편하게 좀 뭐 다른 것도 선택하면서 다양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만 붙들고 이렇게 내일 모레 이제 해가 질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나를 두고 한 말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박근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밤이 됐구나. 네. 이 대사를 가장 좋아한다고 꼽으셨어요. 열정적으로 살다가 그냥 지치고 뭐 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네.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가 소망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지쳤을 때 해가 딱 지고 밤이 오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 잠시나마 그 휴식. 이제 밤이 됐구나. 여러 가지가 의미 있죠. 이제 우리도 끝이 오구나 하는 의미도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루의 끝이자 내일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그렇군요.
모든 사실 누구에게나 이 고도가 가진 의미가 다르겠지만 신문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평생 연극을 하면서 살았는데 네. 지금 오늘과 같은 우리 그 반응 관객이 네. 그렇게 모여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서로 그 순간순간마다 같은 대사를 놓고 즐기잖아요. 네. 느끼고 네. 울고 그게 감동이죠. 같이 호흡한다는 게 그게 나는 그 내가 살아왔던 그 기다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평생을 한 가지 일을 쭉 해오면서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희망은 명예롭게 내 일을 해내는 거죠. 명예롭게. 예. 그래서 어느 작품이든지 와 닿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작품을 표현하는데 애를 쓰는 것을 이제 일상으로 삼아야죠. 이제. 설을 맞아서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뭐 인생 선배로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구입니다. 요즘은 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하느라고 의상을 입은 채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환절기가 돼서 여러분들 감기에 특히 조심하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이 좋은 음식 자시고 깨끗하게 해서 손주들 재롱도 보고 가족끼리 다 즐거우신데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아주 멋지게 나와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는 모두 그저 가정이 다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이 평소에 굉장히 멋쟁이로 소문나 계셔서 그때 좀 다음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또 연극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